제가 서울대 졸업하기 직전에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수어사이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일단은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페이즈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첫 번째 페이즈. 보통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컨벤셔널하게 첫 번째 페이즈는 과학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분자생물학과 졸업을 했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했고 정신과 전공의 수료했고요. 그다음에 소아정신과 전임의했고 그다음에 소아정신과를 봉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성정신병원에서 또 봉직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종합병원 종병에서 수년간 봉직을 했고요. 정신과를 개원을 했습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가 이제 있으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서울 내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그림 보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말은 가기 싫은데 사람이 끌고 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건데 쭉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지금도 사실은 가장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태어났는데 또 다행히도 그 와중에 여유 있는 친척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더부살이를 한 셈이죠. 그래갖고 아주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친척 덕분에 돈 걱정도 안 하고 되게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불행한 일이 이 더부살이를 하던 중에 친척한테 이제 온갖 학대 그리고 방임 그렇게 어린 시절을 양육이 된 거죠.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이 학대와 방임 속에 오로지 몰두를 한 게 두 가지였는데 공부랑 종교였습니다. 엄청 몰두를 했어요. 공부에 몰두하고 종교에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지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좋은 일이 생기죠. 동네 전무후무하게 과학고등학교라는 곳에 그 당시에 이렇게 별로 흔하지 않았고 그 동네는 아예 없습니다. 현수막이라고 그러나요? 막 이런 거 붙고 그럴 정도로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과학고를 다니던 중에 왕따도 당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따와 학교폭력을 또 당하죠. 근데 그 불행한 와중에도 제가 다행히 오로지 공부와 종교에 몰입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불행하게 제가 서울대 졸업하기 직전에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라는 질병, 즉 주요 우울병이라고 해서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MDD 진단 기준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5가지 이상의 동시에 2주 이상 지속되면 MDD다 이렇게 진단 내리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MDD가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이제 깊어지거든요. 근데 시비어 단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9가지가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우울하고 의욕 없고 기운 없고 잠 못 자고 입맛 없고 막 불안초조하고 막 집중력 떨어지고 막 자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살 생각을 하거든요. 자살 사고, 자살을 아이데이션 하다가 그다음에 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자살 어템트를 합니다. 제가 아주 시비어한 MDD에 걸려서 어템트를 계획하게 되죠. 매우 위험한 상황. 그때는 이제 의대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MDD인지도 몰랐고 굉장히 심각한 수어사이드 리스크가 있는지도 그 당시에 몰랐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수어사이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하려고 다 준비를 해놔요. 완벽하게. 다음날 새벽부터 이제 떠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제가 퍽치기를 당해서 완전히 머리가 다 깨지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요. 실제로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48시간 앱솔루트 베드레스트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정말 다행히 목숨을 건진 거죠. 강도가 아니었으면 수어사이드 어템트를 했었을 겁니다. 강도 덕분에 수어사이드 어템트를 하지 않고 목숨을 건져서 다행히 또 의과대학에 편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랬지만 이제 인턴하고 나서는 갈 길을 또 잃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봐요. 로컬에서 일반의로 취직도 했다가 기초과학에 이제 들어가서 조교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막 합니다. 되게 방황을 많이 하다가요. 3수 끝에 정신과에 합격을 합니다.
요즘엔 뭐 정신과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고 해요. 근데 저 때도 이제 정신과 들어가기 힘들어진 그런 시기여서 저 같은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삼수 끝에 겨우 붙여주셔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 불행이 닥치죠. 그래서 정신과 수련하던 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고 아버지가 유일하게 삶의 의미, 삶의 낙이었던 분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아버지 사별 후에 제가 MDD가 다시 재발을 했는데 그때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이미 그땐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동료 슈퍼비전도 받고 진료도 받고 하면서 MDD다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약물 치료를 처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스스로 약물 치료를 받고 완치라는 걸 경험을 합니다. 와, 이런 세상이 있다니. 진짜 아예 다른 세상,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은 제가 상당히 디프레션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완치를 합니다. 열심히 제가 이제 레지던트 생활도 하고 하는데 저도 당연히 패컬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중 8구 대부분 다 이렇게 레지던트 하다가 교수하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전공의 하고 그러고 전문의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펠로우까지 했고 이제 패컬티 하려고 그런 프로세스를 밟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생겨서 제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갑자기 교실을 나왔어야 하는 불행이 닥칩니다. 너무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막상 교실을 나와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고 여러 가지 우연한 기회에 로컬에 계시는 수많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고 안면을 트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갑자기 쉬게 되는 바람에 제가 일자리가 그때 없었거든요.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세월호 사건이 그때 터져요. 그래갖고 그때 단원고등학교에 제가 무료 봉사를 하러 갔고 제가 그래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계속 학생들 면담하고 선생님들 면담하고 그리고 수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다 와주셨거든요. 그러느라고 거기서 다 인사를 하고 안면을 트고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행운을 제가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첫 번째 페이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으시면 어떠세요? 저는 그냥 전통적인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와, 제 의도를 맞춰주셨네요. 새옹지마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행운이 닥쳐왔고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행이 찾아왔고 저의 첫 번째 페이즈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되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